어떤 느낌의 사람일지 제가 몽타주를 한번 그려볼게요. 얼굴은 약간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단호하면서도 약간 섹시한 느낌이 들어. 섹시한가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들한테 이번에 도움을 크게 줄 귀인분의 몽타주가 담긴 이 봉투 열어볼게요. 우선 1번 분들한테 올해 어떤 일이 생길지 먼저 리딩 드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그린 몽타주까지 나중에는 모자이크까지 좀 풀어서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지금 1번부터 상황부터 보면요, 뭔가 멈춰있거나 앞으로 잘 안 나아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질 자리에 소드 8번 카드가 나와서 평소에도 생각이 좀 많으신 편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일을 뭔가 쭉쭉 밀고 나가려면은 내가 너무 생각이 많거나 고민이 많거나 혹은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진도가 쭉쭉 나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고민 자리 컵 6번 카드가 뜬 걸로 봐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내가 쭉쭉 나가면 좋은데 자꾸 과거의 것을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과거 인연이랑 엮일 수 있는 모습도 있고,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 연인 이런 사람들이랑 뭔가 다시 연락이 닿거나 최근에 교류가 많아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번 분들이 뭔가 헤어졌다라고 하면은 전 애인이 계속 불쑥불쑥 생각날 수도 있고, 잘 지내려나? 이런 생각? 연락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 SNS를 몰래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 만나더라도 예전에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서 좀 힘들 수도 있고, 반대로 추억이 생각나서 자꾸 비교하게 될 수도 있고, 만약 1번 분들이 뭐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꾸 옛날 회사가 생각이 나는 거겠죠? 아니면은 내가 과거에 그쪽으로 좀 돌아가야 되나? 내가 선택을 좀 잘못했나?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과거는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좋았는데 이러면서 과거가 좀 미화가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지금 일에 대한 진척 자체가, 그리고 1번 분들의 행동 자체가 조금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전의 추억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뭔가 옛날 사진첩을 좀 뒤적거리면서 이땐 이랬지, 진짜 젊다, 약간 이런 생각? 아니면은 요런 데 여행 갔었지, 이런 식으로 사진 꺼내보듯이 추억하는 그런 느낌? 자기 전에 생각도 많아지고. 근데 과거도 좋지만 결국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좀 멈칫멈칫한 느낌이 있어요. 나아가다가도 막 멘탈 잠깐 흔들려서 멈췄다가 또 나아가다가 또 멈췄다가 이러는 느낌이 사실은 있거든요. 애초부터 생각이 많고 신중하신 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약간 감상에 젖어 있는 느낌도 있어요. 컵 카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행동보다는 감정에 젖는 느낌? 근데 1번 분들이 올해에는 정말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여기 바보 카드가 나왔죠.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조금 있는데 심지어 되게 즐거워 보여요. 그 새로운 시작을 이 귀인이 함께하거나 나에게 도와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람의 연애를 하거나 일을 좀 누군가랑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1번 분들이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새롭고 희망찬 일이 조금 시작될 것이다. 여기 방해 자리에 컵 10번 카드가 나와서 1번 분들이 좀 완벽주의,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겠어, 내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나겠어, 이러한 이상주의 완벽주의만 낮추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 현 상태에 좀 머무르고 싶어 하는 안이한 마음가짐만 내려놓고 뭔가 열린 마음이랑 과감한 도전 정신을 가진다면은 굉장히 좋은 즐거운 시작을 하실 수 있는 해라고 하거든요. 이 일을 시작할 때 1번 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은 되게 즐겁대요. 아,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일도 잘 할 수 있구나. 새로운 경험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1번 분들이 새로운 유형의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유형의 일을 하거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1번 분들이 어떨 때 이 귀인을 만날 것 같냐면 네이비 3번 카드가 나왔죠. 1번 분들이 좀 침체돼 있을 때 귀인이 나타날 수 있대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있고 진척도도 좀 느리고 우울하고 뭔가 슬럼프 빠져가지고 약간 탈출구가 필요할 때 이 귀인이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 귀인이 원래 있었지만 좀 더 중요성이 부각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귀인이 나타나면요, 1번 분들의 삶이 더 역동적이어진대요. 아, 내가 지금까지 좀 생각이 너무 많았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나를 되게 가볍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 이 사람의 간단한 한마디가 상황을 딱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 진짜 내가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회의 중에 내가 답답해서 막 머리를 감싸줘. 근데 이제 갑자기 옆에서 툭 던지는 사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툭 던지는 사람이 1번 분들의 귀인이 되어서 올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상대방은 1번 분들을요, 본인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귀인분이 오히려 1번 분들의 능력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고 싶어 한대요. 1번 분을 보면서 아, 내가 찾던 사람이다 생각하고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 정도로 봐도 점점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성이다 라고 하면 정말 불타는 연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올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귀인의 구체적인 특징 한번 살펴보면요, 이 귀인의 가장 큰 특징 자리에 더 썬카드가 떠있죠. 그리고 조언 자리에도 썬카드가 떠있죠. 여기 보시면 둘 다. 그래서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 상대방 되게 밝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 어떠한 일을 새롭게 시작을 시키고 추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고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대방이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이 크게 경계를 안 하실 수 있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재밌고 편하고, 그러니까 막 나를 엄청 설레게 하고 긴장시키고 막 잘 보이고 싶고 이런 상대가 아니에요. 1번 분들이 되게 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귀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친구, 지인일 수도 있고 친구 같은 연인일 수도 있겠다. 이분이랑 1번 분의 관계는요, 완드 3번이에요. 뭔가를 함께 시작하고 실행하는 존재. 만약 연인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연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먼저 만났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취미생활, 동호회 이런 데서 만났다던가 그런 데서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1번 분들이 막 사업가예요. 자영업자야. 그러면은 새로운 거래처나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직원이나 내가 사장이야. 그럼 되게 좋은 알바생 만날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되게 젊고 발랄해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듣고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앞으로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모랑 성격 자리에 굉장히 소년미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상대방은 약간 연하 느낌이 많이 나요. 얼굴도 동안일 가능성이 크고요. 외모가 아름답다보다는 귀엽다에 가까워 보여요. 뭔가 웃는 모습이 밝고 예쁜 사람? 친화력도 좋아 보이고 어린아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고, 성격도 귀여워요. 근데 마냥 철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겉모습은 동안인데 성격은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여기 성격 자리에 황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성숙한 편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경험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약간 젊은 꼰대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의외로 예의, 예절, 의상 갖춰 입는 거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마냥 천진난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점점 생각이 성숙하고 제법 산전수전 겪어왔던 사람이네? 이렇게 느끼셔서 그 매력에 점점 스며들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몽타주를 공개를 해 드릴게요. 제가 몽타주를 그렸던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고 제가 대표적인 캐릭터를 좀 그려보는 거예요. 일단 얼굴은 조금 동그랄 것 같아요. 얼굴은 조금 동그랄 것 같고 빛은 반짝반짝할 것 같아. 약간 약간 눈 안에 이제 약간 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조금 좀 무서운가? 약간 이런 느낌이고 되게 웃음이 되게 예쁜 사람일 것 같아요. 웃는 게 예쁘고 뭔가 밝은 에너지 약간 요런 게
있을 사람인다? 약간 말눈광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홍조도 좀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분이 남잔지 여잔지는 잘 모르니까 제가 좀 중성적으로 그려보자면은 뭐 머리는 뭐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러면 이제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여자여도 약간 스포티한 느낌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뭔가 옷을 약간 후드티나 좀 이런 거 잘 입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한 옷 있잖아요. 후드티 잘 그리죠? 아무튼 약간 요런 느낌으로 조금 자신감도 있으면서 나름 단정하지만 스포티한 옷차림, 그리고 조금 건강한 느낌? 약간 요런 느낌? 여러분이 상상한 바로 그 사람일지 아니면 뉴페이스일지, 몽타주를 공개합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제 그림 실력이 좀 많이 비루해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싶겠지만 신기하게도 이런 느낌의 사람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 귀인이 왜 1번 분들 앞에 나타났는지 볼게요. 이 사람은 내가 한계치를 느낄 때 이 귀인이 나와서 한계치를 극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분들이 살면서 한계치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고정관념이나. 그러니까 나는 이쪽이 안 맞아.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나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내가 좀 부족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못 찾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반대급부에 있던 경험이나 능력을 보완해 주러 오는 귀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되면은 내게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연애는 처음이네? 요런 느낌을 주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충격인 거죠. 일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일반 분들이 나는 숙기가 없어서 영업을 못해 이런다면은 반대로 이 상대방은 영업을 되게 잘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너가 잘하는 일에만 집중을 해. 영업은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든든하죠. 내가 못하는 거 이 사람이 대신 해주니까. 또 반대로 이 귀인이 못하는 거를 1번 분들이 기가 막히게 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상대방이 꾸준히 끌고 나가는 지구력은 없고 뭔가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1번 분들은 그걸 굉장히 잘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관계는 되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1번 분한테도 귀인이지만 반대로 이 귀인한테도 1번 분이 또 다른 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이성이라고 하면 정말 건설적인 연애를 할 수 있겠죠. 무겁지 않게 장난도 많이 치고 막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이 귀인을 딱 봤을 때 1번 분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요. 쟤는 되게 쉽게 모든 걸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상대방이랑 함께 뭔가를 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내줘가지고 10 정도 노력했을 때 한 100 정도까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없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특히 뭔가 같은 일을 하는 곳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장소에서 이런 분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친하게 지내도 좋겠다. 이 귀인분이랑 한 배를 타게 되면은 내가 뭔가 멈칫멈칫하면서 못했던 거를 진도를 갑자기 쫙 빼고요. 내 목표에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게 될 거래요. 일곱 분들이 뭔가 머뭇거리면은 이 사람이 뒤에서 등을 밀어줄 거라는 거예요. 자신감도 불어 넣어주고.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랑 같이 뭔가 일을 안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고민을 그 사람한테 털어놓고 뭔가 의견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1번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탈출구를 되게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해요. 이분을 만나면 조금 같이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1번 분과 이 귀인분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카드를 뽑아봤는데,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상대방을 좋아하냐고 하면은 귀인이 1번 분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1번 분을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1번 분이 본 그 귀인은요, 고집이 되게 세다고 생각한대요.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절대 안 양보하는 사람. 황제 카드도 자기 주장 세고 완고하단 말이에요. 겉모습은 유들유들하고 뭔가 동안이고 친근한데 사실 파고들어 보면은 상당히 본인 고집이 세요. 주관이 강하고. 반대로 1번 분들을 바라본 이 귀인분의 속마음을 보면 좀 더 이상화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상형 만났을 때도 뜨는 카드거든요. 1번이 내 이상형이다 라고 생각할 확률이 있고요. 이 상대방 분도 1번 분들 고집이 장난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서로 고집이 장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세계가 확실하다. 근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1번은 본인 세계관이 강한데 그게 진짜 장점이야. 본인의 능력이나 전문 분야에 대한 그런 게 확실하게 있어. 멋있는 사람이야. 가능성도 크고 완성형이야. 배울 점도 많아. 그리고 급이 높은 사람이야. 하이레벨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1번은 지금 수준보다는 훨씬 더 잘 돼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 귀인이. 그래서 물심양면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 같이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 만나게 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상대방과 관계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지 관계 조언 카드를 보면요. 이 상대방이 되게 장점 단점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밝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볍고 어떻게 보면 끈기가 없다라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경솔하다로 볼 수도 있고 이 1번 분이 귀인이랑 함께 뭔가를 할 때는 내가 울타리 역할을 하시는 편이 좋겠다. 뭔가 선을 그어주고 안정감을 주고 뭔가 규칙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상대방은 감성이 좀 발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이게 좋다가 다음날은 이게 좋다 이럴 수 있거든요.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1번 분들이 가운데서 딱 키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산으로 가지 않게 야 우리 핵심은 이거였잖아 이런 식으로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1번 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해랑 조언 자리 읽어보고 리딩 마치도록 하면요. 이 방해 자리 보시면 이상적인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평화롭고 완벽하게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완벽한 가족 카드가 방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상주의, 완벽주의를 경계하라라는 거겠죠. 한 자리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나태한 마음을 경계하셔야지 내가 맨날 해왔던 거 하려고 그러고 내가 맨날 경험했던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그런 거 경계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 그리고 조언으로는 태양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기 이 아이는요 본인이 말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태양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고 건강한 말도 있고 이 모든 환경이 이 아이를 밀어주고 지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좋은 운을 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1번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번 분들이 이런 태도로 일이든지 뭐든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만약 내가 연인을 사귀고 싶어 그러면은 까일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와야지. 뭐 진짜 안 되면 뭐 어때. 좋은 친구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다가가 봐야지. 경험 쌓는다는 생각으로 다가가 봐야지. 그런 생각하시면 좋고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할 때도 해보자 한번 재밌게 안 되면 뭐 다른 거 또 하면 되지. 그런 마음가짐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확신이 있어. 난 잘 될 사람이야. 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확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내가 막 안 되면 어떡해 이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만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죠. 사실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성공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패나 갈등, 마찰 이런 거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그걸로 배우는 거지 뭐. 넘어지는 김에 잠깐 쉬어가지.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거를 실수한 덕분에 내가 몰랐던 거 새롭게 배웠네 라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진행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았던 일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손절을 하거나 뭔가 피해가려고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나한테 익숙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흡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인간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면은 25년은 굉장한 가능성의 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리딩을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2번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이 귀인의 몽타주가 담긴 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우선 2번 분들한테 올해 어떤 일이 생길지 먼저 리딩 드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이 있는지 그 귀인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그린 몽타주까지 아까 그 몽타주까지 모자이크까지 완전히 좀 벗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본 2번 분들은요 정이 많으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번 마음을 주고 정을 준 사람이면 웬만하면 끝까지 가려고 하는 아량이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를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 칼같이 자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여러 번 기회를 주려고 하는 타입 같아요. 이 여왕제 카드가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 품성, 인성 이런 것들이 여유롭고 좀 편의를 좀 봐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조금 허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한테 조금 손절당하거나 안 좋은 소리 듣는 사람은 진짜 어지간히도 잘못한 사람들의 확률이 커 보여요. 이번 분들이 인연을 그렇게 쉽게 끊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분들이 경고를 주고 있고, 실제로도 이번 분들이 그렇게 선이 높지가 않거든요. 말 그대로 부성애, 모성애를 발휘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하거나 이런 것도 어지간하면 조금 너그럽게 넘어가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도움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 능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당연히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되게 진국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조금 해묵은 인연이나 과거의 인연, 그러니까 오랜 인연을 좀 갖고 이어오는 사람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를 단호하게 쳐내는 그런 느낌도 사실은 좀 없기 때문에, 이번 분들의 올해의 귀는 이런 과거랑 관련이 있어 보여요. 과거에 조금 헤어졌거나 뭔가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 혹은 나의 나빴던 과거를 잊게 해주는 새로운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새로운 관계로 긍정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과거예요. 뭔가 정체되어 있었다면 그 과거를 잊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리프레시가 될 만한 귀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랑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일을 함께 하게 된다. 소드 6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서 이번 분들의 상황 자체가 더 안정적이 되고 내가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나의 매력을 이 사람이 좀 더 잘 알아주고 내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는 귀인이에요. 근데 그게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이번 분들 카드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썸을 타다가 조금 흐지부지 된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상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연애 쪽이라고 하면 특히나 재회운이 상당히 강력한 카드고요. 연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사이가 조금 안 좋았거나 좀 뜸해졌던 가족, 친구, 지인일 수 있겠죠.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고, 혹은 내가 예전에 하다가 그만뒀던 일을 다시 한다던가, 다시 과거의 직장으로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받아서 돌아간다거나 약간 이러한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과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러실 수 있는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과거의 인연이라도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과거를 답습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성, 내가 싫어했던 성격, 태도, 감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를 잊게 해주는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만약 과거에 알던 사람을 만난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10개의 칼에 내가 찔려서 완전히 끝나는 카드, 그리고 기존에 내가 있던 탑이 와장창 무너지는 카드가 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그 사람이랑 좀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귀인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보면요, 여기 식스 오브 소드 카드, 긍정적인 상승 이동을 하게 만들어준대요. 이 인연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직이라고 하면은 상승 이직이겠죠. 높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곳으로의 이동일 거고요. 과거에 대한 답습을 완벽하게 끊어내는 변화의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귀인의 성격이나 생김새는 어떤지 본격적인 특징을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특징 자리에 전차 카드가 나와서 성격이 상당히 센 느낌이 들거든요. 이 상대방은 본인 주장이 상당히 강하고 행동력이나 추진력이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본인의 목표로 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좀 저돌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일 것 같아서 이 상대방이 이번 분한테 먼저 다가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진행시켜야겠다, 내가 잘 돼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빠꾸가 없을 수 있거든요. 만약 이 상대방이 과거의 인연이라면 갑자기 전화가 올 수 있어요. 뭐 오랜만이야, 너 잘 지냈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다가올 수 있고, 뭔가 먼저 사과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 새로운 인연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빠르게 대쉬를 하는 그 정도의 추진력이 있으신 분 같고요. 물론 이번 분이 먼저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기질 자체를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겠죠. 그리고 외모나 분위기를 보면은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서 건강한 느낌, 섹시한 느낌도 있어요. 뭔가 19금 발언일지 모르겠는데 정력이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건강한 느낌? 마른 편 아닐 것 같고 구릿빛 피부일 수도 있고 눈빛도 다부지고 약간 본인이 옳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신 분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전차에다 퀸이라서 기본적으로 밀어붙이는 능력이 있다. 본인 일을 되게 정력적으로 잘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면 더 행맨 카드가 나와가지고 여기도 위에도 똑같은 행맨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카키 그린 색깔 카드도 나와가지고 뭔가 오랜 인연, 과거 이런 카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나의 기존 인연을 잊게 해줄 뉴페이스일 수도 있지.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명한 특징들을 보고 그려본 몽타주를 드디어 공개를 해볼게요. 정확히 이런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고 대표적인 캐릭터를 좀 그려보는 거예요. 얼굴은 약간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이렇게 조금 각이나 광대나 약간 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강조가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다부지고 조금 건강한 느낌? 그리고 눈빛이 셀 것 같아요. 안 센가 이거? 약간 눈썹으로 약간 조금 표현할게요. 약간 눈빛이 약간 세. 그리고 약간 단호하면서도 약간 섹시한 느낌이 들어. 약간 섹시한가요? 약간 이분은 키가 크거나 몸이 좋을 수도 있어요. 키가 큰 건 여기서 표현을 못 하겠지만, 그리고 이분은 약간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확실하지 못하지만 약간 중성적으로 그려볼게요. 약간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중안부가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성숙한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옷은 그래도 깔끔하게 입으실 것 같아요. 이런 티나 이런 것들. 그렇다고 막 너무 막 후드티 이런 것보다는 깔끔한 가디건이나 약간 요런 그림이 좀 비루한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람일지 몽타주를 공개했어요. 어떠신가요? 이분 마음에 드시나요? 제 그림 실력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뭔가 싶겠지만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이 등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이 상대방이랑 이번 분이 어떤 관계일까 보면은 여기 여사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이 연상의 느낌이 나요. 나이가 연상이 아니더라도 뭔가 어른스럽거나 덩치 자체가 조금 크거나 키가 크거나 성숙한 스타일이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연인이라면은 연상 연하일 수 있고 스승 제자, 상사 부하, 가족이라고 하면 아빠 딸 뭐 약간 요런 느낌, 연장자의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친구처럼 평등한 관계는 아니어 보여요. 아무리 겉으로 친근하게 친구처럼 지낸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상하 관계가 있을 확률이 크고,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뭔가 이것저것 알려주는 관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이번 분들이 이 귀인을 만나면서 얻는 것 자리에 텐 오브 소드 카드가 떴기 때문에 과거와 완전한 끝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인연 방식은 끊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이어지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리딩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방어적으로 굴기 전에는 한 번쯤은 기회를 줘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상대방은 이번 분이랑 소통을 할 준비가 완전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다음으로 이번 분들이랑 귀인이 서로를 어떤 이미지로 볼까 카드 뽑아봤는데, 일단 내가 바라본 그 상대방의 이미지 자리에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떴어요. 뭔가 있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뭔가 아쉬운 게 없는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근데 외로워 보이기도 해요. 뭔가 소통의 의지가 있을까? 그런 의심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분들이. 근데 반대로 이 상대방이 본 이번 분들의 이미지는 투 오브 컵스라서 이번 분이랑 좋은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해요. 마음이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고, 너랑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싶어라는 카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일 수도 있고 직장, 거래처, 비즈니스적인 계약서일 수도 있죠.
이 귀인이 이번 분 앞에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요. 식스 오브 소드라고 했잖아요.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번 분들을 더 이끌어가고 더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약간 업보의 청산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고진감래의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걸 갚아나갈게.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이번 고생했으면 이제 꽃길만 걸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육지로의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께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어. 같이 일을 하고 싶어. 이러한 느낌으로 이번 분에게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랑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을지 관계 조언도 보면요. 더 타워 카드가 나왔거든요.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랑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나 아니면 혹은 단순히 나의 과거 경험 이러한 것들에 대한 편견, 연애나 어떤 직장이나 뭐 어떤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게 좋겠다. 자꾸 옛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또 싸우는 거 아니야? 괜찮을까? 혹은 아, 또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견을 씌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이 관계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기가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혹시나 좀 더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좀 더 마음을 열고 융통성 있는 넓은 마음으로 앞으로 완전히 새롭게 인연을 다시 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귀인 덕분에 이번 분들은 챕터 2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인연으로 인해 이번 분들 자신도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좀 더 시야가 넓어지게 된다. 내가 안 해봤던 경험을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이나 이런 거에선 조금 벗어나야 된다.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너무 편견을 두면 안 된다. 설레는 마음, 뜨거운 초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나갈까, 인연을 쌓아나갈까, 이러한 긍정적이고 가벼운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번 분들이 좀 더 유연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뭔가 새로운 내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감정이나 분위기를 조금 겪게 된다, 타게 된다라고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귀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몽타주랑 조금 비슷한 사람이 있어. 혹은 비슷한 사람이 앞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번 읽어보고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이 방해 자리에 내가 그동안 공들인 마음의 탑이 완성되기 직전에 포기하고 떠나는 컵 8번 카드가 떴어요. 이거는 내가 그동안 많은 컵을 쌓아왔다. 많은 감정을 경험해왔다. 많은 경력이 쌓였다. 해묵은 감정이 있다. 이라는 걸 뜻하는데 8개니까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고 완성시키면은 해피엔딩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내가 이건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지레 포기하게 되면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올해에 좀 어떤 관계든지 너무 쉽게 차단하거나 손절하거나 화를 내거나 다신 너 안 봐. 이러기 전에 좀 더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관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스스로의 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요. 여기 좋은 카드 보시면 컵 기사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먼저 이번 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내 열린 마음을 보여주고 마음을 표현하면 훨씬 좋다. 이 귀인은요, 이번 분이랑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어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해요. 근데 이번 분들은 소통이 과연 잘 될까? 좀 더 벽을 느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긍정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상대방한테 다가가서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나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취미도 공유해보고 먼저 연락하거나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다가가가지고 제안을 이것저것 해도 좋고요.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도 좋아요. 당신을 만나서 난 되게 좋아. 나는 당신 생각을 많이 해. 나 너랑 좀 잘해보고 싶어. 이런 거? 아니면은 너랑 있으니까 너무 즐거워. 너무 좋아. 든든해. 이런 식으로 나의 진심을 전달하면은 올해는 굉장히 즐겁고 긍정적인 발전과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의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딩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 리딩 시작하기 전에 3번 분들에게 도움을 줄 이 귀인의 몽타주를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우선 3번 분들한테 올해 어떤 일이 생길지 먼저 보고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이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외모,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그린 몽타주, 모자이크까지 후반부에 조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3번 분들 지금 기질이랑 현 상황 보니까 좀 성실하신 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뭔가 집중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고, 내가 딱 기회를 잡기만 하면은 되게 세상에 많은 걸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것도 조금 많으실 것 같고 집중력도 대단하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도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한번 빠지면은 몇 시간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력도 있고 지구력도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안 나고 막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웬만하면은 참고 버티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성실한 타입이시지 않을까 싶고, 근데 지금 데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3번 분들이 어떠한 한 상황에 매여 있고 뭔가 지지분해서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쉽게 뭔가 오갈 수 없는 느낌? 쇠살슬로 묶여 있잖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악마한테 나의 노력, 영혼 이런 거를 바치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아직 나에게 그 한 방이 오지 않았어. 나한테 기회를 딱 한 번 주면은 내가 날아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잘 하고 있지만 충분히 한 방, 그러니까 대박이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 3번 분들이 지금 회사 다니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뭔가 꾸준히 프로젝트 쳐내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내 커다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내가 정말 좋은 곳으로 이직하고 연봉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기회를 잡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뭔가 만족스러울 정도의 결과물이 없었다라고 느끼고 답답해할 가능성이 크고요. 언제쯤 나한테 볕들 날이 올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도대체 뭐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눈에도 띄고 뭔가 조금 합격도 하고 배울 수 있을까? 뭔가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3번 분들은 내가 가끔은 진짜 다른 사람들 도움도 받고 싶고, 근데 생으로 나 혼자 애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조금 고민하고 막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런 절호의 기회들이 왔으면 좋겠어. 나는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 타이밍이 안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연애도 그렇죠. 나는 연애 쪽에서 준비된 이제 나 같은 사람 없어. 근데 좋은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 3번 분들이 내가 새롭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마음껏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당장에 뭐 내가 케어해야 될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되는 것도 많고 엮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정작 내가 원하는 뭔가를 시작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근데 3번 분들 올해 보시면은 완드 시종 카드 나왔죠. 드디어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된대요. 내가 한 방을 터트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라고 하면은 그거를 새롭게 도전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하면 소개팅이라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고, 핵심은 내가 좋은 기회를 잡아서 활용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배우고 싶었어. 그럼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겠죠. 혹은 좋은 회사에 스카우트 제안이 온다던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도전하게 되고 목표로 해왔던 걸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회를 나한테 줄 귀인은 도대체 누굴까? 이제부터는 그 귀인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둘 다 소드 카드가 나와 있죠. 이 귀인은 일단 신중해요. 조심스러워요. 머리가 굉장히 좋고요. 판단력이 좋고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자리에 있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면접관 인사 담당자라든가 공모전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 자체가 직업인 분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대학원에 들어가고 싶어, 유학을 가고 싶어라고 하면은 나를 평가하는 교수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겉모습은 뭔가 진짜 말 그대로 칼 같을 수가 있고 눈매나 인상도 좀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긴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3번 분에 비해서 상대방은요, 나이에 비해서는 젊은 외모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이는 막 40, 50 이러는데 액면가가 한 30대 후반 막 이 정도로 완전 귀엽고 어리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젊어 보인다? 딱 그 정도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해서 약간 청년의 느낌이 나고 당차 보이고 그러면서도 냉철해 보이고, 그래서 첫인상은 조금 차가운 느낌?
공이면 공, 사는 사 약간 확실하고 이 사람이 뭔가 면접관이라고 하면은 칼같이 자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지인들이에요. 친구나 선배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면은 겉모습에 예민해 보일 수가 있어요. 약간 그리고 촌철살인을 잘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현침살이 아주 가득가득 있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고 3번 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좋게 들었기 때문에 3번 분들에게 이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죠. 만약 이 상대방이랑 같은 일, 동업을 한다라고 해도 되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면 상사가 되겠죠. 혹은 3번 분들이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같은 장사를 하는 선배일 수도 있고 단골 손님일 수도 있어요. 입소문 막 여기저기 내주고 막 컨설팅 해주고 막 조언을 되게 잘 해주는 단골 손님일 수도 있고 핵심은 3번 분들이 성장하기에 도움을 주는 멘토일 가능성이 있어요. 3번 분들은 이 귀인을 만나서 특히 금전 쪽 물질적인 풍요를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3번 분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과 매력이 발산될 수 있어요.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이 이직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직처의 상사거나 면접관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3번 분을 많이 알려주고 서포트해주고 그래서 3번 분들이 잠재력을 200% 이상 발휘하도록 도와주겠죠. 그러면서 3번 분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금전, 명예, 물질, 뭐 이런 경력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번 분들의 배열은 연인을 만난다라기보다는 직업이나 학업 쪽의 귀인을 만난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새로운 연인을 원하셨다면 아쉽지만 직업, 학업, 금전 쪽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이다. 근데 이 귀인이요, 겉으로 봤을 때 좀 차가워 보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격은 그렇지 않거든요. 은근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한 상대방에게는 너그럽고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사람 다루는데도 능숙하고 뭔가 어른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젊은 나이에 출세한 어른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교수님 같은 느낌, 선생님 같은 느낌이 좀 자꾸 들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특징들을 보고 대충 어떤 느낌의 사람일지 몽타주를 그려볼게요. 정확하게 이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고 대표적인 캐릭터를 그려볼게요. 일단 약간 얼굴형은 조금 날렵하고 약간 뾰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코도 뾰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눈매가 약간 날카로울 것 같아. 좀 고양이상? 아 그림이 너무 비로 죄송해요. 약간 이 안경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다를 수 있지만 참고만 하세요. 약간 좀 깐깐한 느낌? 잘 웃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잔지 남잔지 모르니까 일단 중성적인 머리로 할게요. 약간 전체적으로 좀 예민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좀 똑똑해 보이고 조금 촌철살인? 말을 많이 안 하는데? 그리고 좀 옷이 깔끔할 것 같아. 잠깐만요. 약간 셔츠. 뭐 넥타이를 할 수도 있겠죠.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일지 새로운 뉴페이스지 몽타주를 공개합니다. 네, 어때요? 이분 마음에 드시나요? 제 그림 실력이 많이 비루해서 잘 그리지 못할 것 같은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싶겠지만 신기하게도 이런 느낌의 사람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주변에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허들 있죠. 내 사람이 되는 허들 자체는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허들 안에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은 푸시를 되게 잘해줘요. 적극적으로. 약간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3번 분들이 막상 이 귀인을 깊게 알게 되면은 첫인상이랑 상당히 다르다고 느낀대요. 엄격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네? 꼰대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런 느낌? 이 귀인은 3번 분한테 되게 많은 자율권을 줄 거래요. 가능성을 줄 거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약간 판을 깔아준다라고 하죠. 그런 느낌으로 혹은 조언을 줘도 반영하는 건 네 자유야.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막 방임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중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 핵심을 알려주고 나머지는 네가 해봐.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놔둬주는 타입이실 확률이 높아서 3번 분들이 자율적으로 일하는 타입이면 두 분이서 되게 잘 맞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귀인이 의외로 3번 분들이 전문 분야를 잘 모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은 3번 분이랑 상대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사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는 높아. 그러니까 회사라고 예시를 들게요.
이 귀인의 지위는 높아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막 팀장이고 부장이고 이런데 3번 분들의 전문 지식, 실무 지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3번 분들이 더 잘 아는 느낌? 혹은 3번이랑 완전 반대되는 분야를 하거나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3번 분이랑 보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3번 분을 너무 많이 구속하지도 않을 거고, 이 상대방 분은 디테일을 중요시 여기지만 집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으면은 다 위임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프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 귀인이 3번 분을 봤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느끼냐면은 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떴잖아요. 3번 분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식, 생각, 경험 이런 거를 기꺼이 좀 물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투자를 해줘도 되게 3번은 잘 될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3번을 약간 뒤에서 지켜봐야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펜타클 자체가 재능, 눈에 띄는 성과를 뜻해서 3번 분들이 재능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올해는 귀인을 좀 잘 만나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서 만약 3번 분들이 그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계기나 기회 이런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올해를 잘 보내면 3번 분한테 교두보 같은 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상당히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번 분들이 나는 일을 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연애 쪽을 보고 싶은데 이렇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 카드 배열은 직업 금전 쪽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골라보셔도 괜찮고요. 근데 만약 내가 직장, 학업, 사업 이런 거를 하고 계시다. 혹은 내가 새롭게 배우고 싶어. 투자가 필요해. 뭐 이러면은 이보다 더 좋은 카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를 되게 도와주는 업계 선배일 수도 있고 뭐 경험이 풍부한 지인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상사, 면접관, 내가 프리랜서야. 그러면 잘 맞는 거래처가 될 수 있겠죠. 나한테 굉장히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래처. 그리고 내가 이제 지원금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금전적 투자를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배우고 싶어. 자격증 따고 싶고 학교 다니고 싶고 그러면 교수님,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3번 분에게 뭔가 기회를 주는 멘토의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반드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귀는 언제쯤 만날까 카드를 봤는데 네이비 3번 카드가 떴죠. 3번 분들이 조금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게 좀 침체될 때, 막막할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이때 조금 나타나시거나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3번 분들이 나 좀 외로워, 고립된 것 같아. 요럴 때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잘 둘러보고 내가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만나셔야 되거든요. 이 귀인분이 3번 분들 앞에 왜 나타났을까 보니까 더 헐밀 카드가 떴거든요. 3번 분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3번 분들이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챕터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3번 분들이 이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까 한번 보면요.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3번 분들은요. 이 상대방한테 나의 열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난 이거 진짜 너무 네가 가르쳐주는 거 다 배우고 싶고 흡수하고 싶어. 이것도 알려줘. 저것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가식을 떨거나 침착한 척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요. 솔직하게 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계속 어필하면은 3번 분을 이 상대방이 기특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법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이것저것 다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고 최대한 3번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한대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에 좀 3번 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도 있고 뭐 연구과제 해내야 되는 대학원생이라고 하면은 좀 더 잘 봐주고 3번 분들의 과정도 좀 잘 챙겨주고 평가도 제대로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3번 분들이 이 귀인의 마음에 쏙 든다라고 하니까 중요한 건 3번 분들의 태도예요. 최대한 이 귀인을 쏙쏙 빼먹으셔야 돼요. 그냥 평범한 상사, 평범한 면접관, 교수님, 선생님, 선배, 손님 이런 식으로 평범한 인연을 대하듯이 하지 마시고 친밀해지려고 노력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선배님 밥 한 번 사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처럼 친밀감을 보여주고 솔직한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마음도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고 칭찬도 잘해주고
어떤 인간관계든지 칭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배님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롤모델이에요. 어떻게 그런 지식들을 다 얻으셨어요? 저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본다고 한 거였는데 선배님 만나니까 속도가 달라요. 배운 속도도 다르고 나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있어서 진짜 감사하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켜 세워주고 충분한 감사를 표하시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낮춰가지고 많은 걸 물어보고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태도, 열정이 있는 태도, 뜨거운 뭔가, 그런 친밀감을 주려는 태도 자체에 약하대요. 이 상대방이 겉모습은 차가운데 속은 열이다.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의 허들이 높지만 한 번 들어오면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막 정치질 아부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생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목표로 한 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분들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조심하고 어떤 걸 좀 해야 되는지 방해 카드랑 조언 카드 읽어보면요. 방해 자리에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나한테 주어진 기회의 가치를 제대로 못 알아보고 지나치는 카드인데 3번 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나 귀인을 미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진짜 추운데 따뜻한 옷이랑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처 못 보고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혹은 이 두 명이 거만한 걸 수도 있어요. 아직 배가 안 고픈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봤자 뭐 흔한 잔치국수나 주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나칠 수도 있는 카드거든요. 이런 걸 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고요. 이 귀인이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차가워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귀인인지. 그러면서도 나는 진짜 복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이런 식으로 환경 탓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상대방은 내가 가진 걸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해봤자 안 될 거야. 다른 사람들 돈이 더 많잖아. 부모도 잘 만났고, 유명한 사람이잖아. 이러한 다른 환경이랑 비교하는 거. 내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는 거는 귀인에게 어필하기에도 안 좋고, 내 인생 전체에도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조언 카드 보시면 소드 4번이 떴거든요. 이게 헐미 카드랑 좀 비슷한데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빌드업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배우는 동안 당연히 성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견디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바로 성과 내고 싶어. 이러지 마시고 나 지금 빌드업하는 중이야. 나 나중에 빵 터지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야. 밑밥 깔고 있는 중이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언젠가 빛을 보겠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너무 무리해서 컨디션을 조절 못하시면 또 안 되겠죠. 이 카드는 진짜 말 그대로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뜨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건강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바쁘게 보내다 보면은 컨디션 조절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아프기 전에 사모분들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좀 잘 잡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4번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의 몽타주를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우선 4번 분들한테 올해 어떤 일이 생길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귀인,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떤 특징,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비루한 실력으로 간단하게 그린 몽타주까지 좀 후반부에는 모자이크를 좀 벗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상당히 있으시고 본인 능력에도 자신감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4번 분들은 올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되게 띄는 눈이 들어와 있어요. 명예, 유명세, 대중의 사랑, 내가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는 그런 카드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그 대신 일복도 좀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바빠지실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 초입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펜타클 에이스는요, 돈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쌓이는 경력이나 경험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요. 뭔가 꺼리,
건수 이런 것도 상징해요. 그래서 올해에는 사번분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여러 개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그게 금전이나 재화를 벌 수 있거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일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올해에는 이 기회 자체가 많이 제공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프리랜서야. 그러면 일을 많이 주는 거래처를 만나겠죠? 내가 그냥 일반 사람이고 나는 연애를 원해. 그러면은 나한테 계속 소개팅을 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마당발 중개자를 좀 만날 수 있겠죠? 나한테 뭔가 거리를 던져주고 기회를 좀 계속 주고 뭔가 금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주고 중개를 서주는 그런 중매인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법분들은 나의 이름, 나의 브랜드가 좀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법분들의 고민 자리에 완드 6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좀 더 이름을 알렸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두각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좀 더 매력 있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사법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라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이 더 크겠죠. 혹은 내가 빨리 학위를 따거나 상을 타거나 합격을 하거나 이런 결과물을 얻고 싶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내 성과를 좀 자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월계관을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듯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트로피처럼 내가 딱 보여줄 만한 성과, 졸업장, 취업장, 합격장, 뭐 연애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보란 듯이 막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연인 상대, 결혼 상대, 자영업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성과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올해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이런 기회를 가져다 줄 귀인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여기 더 엠프레스 카드가 떠 있거든요. 이분이 되게 사법분한테 여유롭게 이것저것 좀 물어다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카드들이 부유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만약에 거래처다라고 하면은 일감이 많은 큰 거래처거나 뭐 다른 데 소개시켜 주겠죠? 혹은 뭐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인맥이 있는 뭐 그런 거래처, 사업가일 수 있겠죠. 그럼 막 이 사람이 소개팅 시켜줘. 그러면 인맥이 넓은 사람? 그리고 본인 자신도 굉장히 매력 있고 경험이 많을 수 있겠다. 그리고 돈도 많을 수 있고 경력이나 지위도 좀 많을 수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이 사범분들보다 좀 더 경험이든 간에 뭐든 간에 좀 많은 걸 가진 사람일 것 같아요. 주변에 아는 사람, 인맥도 많아 보이고 환경도 좀 좋아 보이고 약간 금수저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재력가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 멋있는 건 뭐냐면요. 이 귀인분은 사범분들을 도와주면서 대가를 딱히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아량이 넓은 거죠. 그래서 이 귀인분의 주변에만 있어도 내가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낙수 효과처럼 그냥 줄줄줄줄 흐르는 그 폭포물을 사범분이 다 담아가는 그런 뉘앙스로 옆에만 있어도 콩고물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좋은 귀인도 만나고 무엇보다 내가 노력도 함께 하게 되면서 올해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그러면서도 더 선순환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뢰가 좀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복리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법분들에게 곧 생길 좋은 일 자리에 시작의 펜타클, 돈이 시작되든가 성과가 시작되든가 나의 목표를 위한 발걸음이 시작이 되든가 나의 경험이 쌓이든가 아니면은 이 펜타클 에이스 자체가 연애의 시작, 그러니까 진도를 뺀다. 그러니까 연애 상대로 내가 누군가를 소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듀오처럼 중매업자들처럼 성사될 때까지 계속 공급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소개 자체를 좀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다 싶어요. 되게 좋은 귀인이시네요. 그러면은 이 귀인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선 여기 외모 자리에 킹 펜타클 떴죠. 근데 사법분들은요, 카드 자체가 킹 펜타클이 2개나 떠 있어요. 겹치는 카드가 2개 이상 있으면 그걸 핵심 컨셉이라고 보는데 4번 분들은 제가 계속 돈, 성과, 결과물, 경력 이런 것들 강조드렸거든요. 확실히 금전적인 성과가 뛰어난 한 해. 이 귀인의 겉모습을 보면은 약간 사장님상이라고 하죠. 약간 갑부상도 들고 약간 겉으로만 봤을 때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해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쪼들리는 듯한, 인색한 듯한 인생을 가진 사장님이 있는가 하면은 이 귀인분은 마음이 넓고 뭔가 여유로우면서 통찰력도 좀 깊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계산을 좀 잘하시고 현실적인 판단력도 뛰어나셔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귀티가 조금 날 수 있어요. 근데 반전은 성격이 겉모습이랑 완전 달라요.
혁신적인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규모 자체는 대기업인데 생각이 스타트업인, 약간 그러니까 혁신적이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고 편견이 없고 격식도 별로 안 차려요. 프리하게 교류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 귀인이랑 얘기를 하면은 되게 뒤통수 맞은 것처럼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혁신적인 생각, 역발상, 내가 평소에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관점에서의 생각을 나누실 수 있어요. 부자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생각의 회로 자체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같은 시장을 봐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 눈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은 뭐 어디 카페만 봐도 여기 어떤 식으로 객단가를 올리고 있는지 이런 전략부터 먼저 분석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 귀인을 통한 낙수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예를 들면은 CEO, 사업가,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막 자주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그 사람이랑 좀 가까워진다든지 할 수 있고요. 이 상대방은 그냥 상사도 아니고 임원급 이상의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실력 자체도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고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범인들이랑 달라요. 사법분들은 이 귀인한테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특징들을 보고 어떤 느낌의 사람인지 간단하게 몽타주를 그려볼게요. 정확히 이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캐릭터를 그려보는 거죠.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제가 그림을 못 그리긴 하는데, 일단 얼굴형은 조금 복이 있는 상? 복이 있는 상일 것 같고, 광대나 턱이나 이런 게 발달했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좀 대충 그리고 있죠. 그리고 좀 겉으로 봤을 때 여유로워 보이고 뭐가 돈이 많아 보이면서도 약간 CEO 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가 사람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눈빛이 약간 쎄. 그러면서도 자신감이 있어 보여. 그런 느낌. 그리고 머리는 제가 여잔지 남잔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중성적인 느낌으로 할게요. 그리고 옷은 조금 깔끔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뭐 가디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같이 입고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이제 막 시계 이런 거 막 명품 시계나 아니면은 좀 명품 옷, 가방 이런 거 한두 개 정도는 좀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뭔가 웃는 모습이 약간 여유로워 보여. 돈이 많아 보이고 신뢰 가는 인상? 약간 이러한 느낌? 몽타주를 공개합니다. 어떠신가요? 이분 마음에 드시나요? 제 그림 실력이 많이 비루해서 잘 그리진 못한 것 같은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이게 뭐야 싶겠지만 신기하게 이런 느낌의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랑 사범분들은요, 금전적인 거나 직업적인 거로 엮여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범분들과 상대방의 자리에도 똑같이 관계에 있어서 킹 오브 펜타클이 나와서 이 상대방이 진짜 사범분들의 사장님일 수도 있어요. 혹은 실제로도 부자고, 그러면서 멘탈도 부자고 능력도 부자고 되게 가진 게 많으신 분. 그러면 다음으로 사범분들이 이 상대방 언제쯤 만나나 뽑아봤더니 그린 2번 카드가 나와가지고, 사범분들이 하는 그 일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성장 단계에 있을 때, 내가 정신없이 일을 좀 성장시켜 나가는 그 단계일 때 만나거나 이 상대방과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조직 안에서 미션을 깨고 일을 하고 있거나 동업을 하거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과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 상대방을 만남으로써 어떤 걸 얻는지 자리에 텐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가지고 이 귀인분이 일을 진짜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일복이 터졌다, 이 정도로 바쁘실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게 가끔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법분들은 올해는 내가 먼저 일을 찾거나 헤매거나 이러지 않아도 알아서 일이 나한테 찾아오고 알아서 나의 스케줄이 딱딱 짜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일을 먼저 영업을 해서 가져와서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들어오는 일이나 스케줄을 적절하게 쳐내는 게 사법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과 사법분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카드를 보면요, 우선 내가 이 귀인을 보고 떠올린 속마음은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예요. 와, 진짜 실행력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진짜 저러니까 성공하지, 그런 느낌도 들고, 아, 저 사람 따라가기가 좀 벅찬데? 이런 느낌도 들어요.
아, 나 좀 쉬고 싶은데 이 사람이 계속 일을 주네. 좀 더 생각하고 싶은데 틈이 없네. 계속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뭔가 거리를 던져줘가지고 내가 쉴 수가 없고 발전을 할 수밖에 없네. 내가 뭔가를 계속 쳐낼 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카드 자체가 과로를 하고 무리를 하는 카드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사번분들이. 그래서 올해에는 사번분들이 컨디션 조절은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워라밸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일하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바쁜 것도 너무 좋지만 내가 슬럼프가 오고 번아웃이 오게 되면 너무 오래 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쉬는 텀 제대로 챙기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귀인이 4번분 보고 어떤 생각하는지 보면 전차 카드 나와 있죠. 4번분들이 쟤는 되게 열정이 있고 내가 뭔가 줄 때마다 잘 받아먹고 잘 쳐낸다. 잘 성공시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피드백을 주고 도움을 줘. 근데 그거 받는 족족 빠르게 반영을 하고 빠르게 성장을 한다. 장래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그렇게 주겠죠.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진짜 못 받겠다라고 하면은 먼저 나서가지고 좀 쉬려고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상대방은 이렇게 달려나가는 차를 보면 신바람이 나서 더 속도를 밟고 싶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둘 다 지금 서로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달려나가는 카드거든요. 목표성이 굉장히 뚜렷한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카드여가지고 3번분들은 올해가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실 것 같고 휴식은 꼭 챙기셔라. 만약 쉰다고 해도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올해는 나한테 이런 기회나 일 같은 게 공기처럼 막 떠다닌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쓸 시간도 없이 바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돈도 사실은 모일 수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사번분들이 일복이 많은 한 해다. 그리고 아까 그 몽타주 느낌만 표현을 해본 거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꼭 붙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귀인이 올해 왜 사번분 앞에 나타나는지 운명적인 론에서 살펴보면요. 여기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4번분들이 내가 이제 고민하고 레벨업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오는 거래요. 사업이든 일이든 경력이든 간에 나는 진짜 업그레이드 할 때가 왔어. 내 인생을. 근데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꾸려나가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으로는 혹은 내가 혼자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극복하고 점프하기가 힘든 구간이다. 그래서 그럴 때 이 귀인이 굉장히 필요해서 사번분에게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카드 자체가 그동안 수확해놓은 열매를 보면서 내가 부족한데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귀인이 나타나면은 이 방법을 배우면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뭔가 막막하고 잘 안 풀리고 맞는지 모르겠어 하면은 나보다 먼저 살아본 선배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좋잖아요. 아직 정말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 난 몰랐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 유튜브에 빗댄다라고 하면은 막 나 혼자 막 한계에 부딪혀서 유튜버들 모여있는 모임에 갔는데 막 대형 유튜버들 만나고 막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비법을 전수받는 그런 느낌도 있고 막 콜라보도 하고 막 버스 탄다고 그러죠.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 투자금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에 합격이 돼가지고 그걸 받는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투자를 받는다든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든지 장기 계약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금전적인 서포트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예비 창업자 패키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국가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내가 많이 찾아봐가지고 지원하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귀인이 온다라고 해서 손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역으로 찾아야 되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멘토링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롤모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입을 해서 내가 주기적으로 출석을 하든가 아니면 학원, 학교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데를 먼저 찾아가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귀인이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와?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런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4번분들 올해는 정말 대박이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분들이 이 귀인이랑 관계를 좀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냐라는 관계 조언을 보면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귀인은 겉으로 봤을 때는 딱딱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속은 캐주얼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위나 나이에 맞지 않게 반전이 있고 조금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생각 자체가 유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감정적인 어필을 하래요. 보통은
아니 왜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감정적으로 징징대란 말인가요?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될성부른 떡잎을 봤을 때 되게 기분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내가 젊었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 보고 좋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젊었을 때 딱 저랬지. 내가 열심히 살았지.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땐 저랬지. 귀엽네. 약간 요런 느낌.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면 게임이 끝난 거라고 하잖아요. 이 귀인분이 뭔가 도움을 주면서 내가 돌려받겠다라는 생각 자체 별로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순수한 면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고 나는 내 눈을 믿어. 나는 진짜 잠재력 있는 사람을 서포트 해주고 싶고 저 사람이 나한테 대가를 주지 않아도 난 대가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뭔가 멘토링 비용도 따로 청구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감성을 되게 잘 공략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그걸 원하는지 어필하면 좋고요. 그러면서도 이 상대방을 조금 치켜 세우는 부분도 사실은 필요해요. 아부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돈 좀 그렇게 벌어보고 싶어요. 근데 안 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한다라고 할까? 나를 조금 좀 겸손하게 내리면서 상대를 올리는, 그리고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걸 경험했는데 되게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건 이렇게 하니까 극복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막 자기소개서 쓸 때도 수치적인 강조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이 상대방이 꽂힌대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분들이 이 상대방이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면 좋고, 역으로 이 사람의 감정을 삔또를 상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F에 좀 가까운 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겉모습은 안 그런데 F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마음에 딱 꽂히면은 100% 지원을 해주지만, 반대로 이 상대방 분이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아닌데, 저 사람 진짜 건방진데, 실망이네, 이런 생각이 한번 들면은 그거 다시 되돌리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4번 분들 말조심, 행동조심이 조금 필요하겠다. 편하게 대해주고 사람이 캐주얼하다라고 해서 진짜로 편하게 대해버리면은 좀 안 된다는 거죠. 예의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선을 지켜야 된다. 퍼져버리지 말고, 도를 넘네 얘가? 선을 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되고, 편하게 해주실수록 기본적인 거 갖춰야 돼요. 인사 잘하고, 말 예쁘게 쓰고, 단어도 잘 골라서 쓰고, 옷도 좀 갖춰 입고 깔끔하게, 최소한 지저분하고 후줄근하지는 않게, 뭔가 선물하거나 식사를 대접하거나 할 때도 뭔가 너무 소탈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성을 좀 보여주는 거? 이 상대방도 사복분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예를 갖추고 존중하는 느낌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그러면은 되게 겸손한 사람인데, 4번 되게 겸손하네. 4번이 뭔가 청년이라고 하면은 요즘 젊은이들 같지가 않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고, 4번 분들이 좀 나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나이가 있는데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되게 겸손한 사람이고, 알맹이가 꽉 찬 사람이네, 그리고 선을 안 넘어서 나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의를 지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번 분들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방해 자리 카드랑 조언 카드 읽어보고 마무리하면요. 여기 소드 5번 카드가 방해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는 카드예요. 일이 많고 또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 기대, 이런 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 수가 있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이 목표는 내가 달성을 못할 것 같아. 이거 혹은 저 사람은 나는 안중에도 없을 거야. 혹은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여긴 너무 멀어서 안 돼. 나는 경력이 부족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조언 자리에 소드 시종 카드가 나왔거든요. 4번 분들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시면 좋아요. 귀인을 만나려면 나도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도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배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판단이 되잖아요.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고, 어떤 일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인지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려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배우는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내가 뭔가 처음 겪어보는 타입의 사람이나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긴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항상 공부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4번 분들 이런 좋은 귀인이랑 기회 만나서 특히 금전적으로 좋은 한 해가 될 테니까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리딩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